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그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단체죠. 사람과 세상이 10월 20일에 발표한 컬럼입니다. 아, 네. 제목이 지금은 반트럼프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추가 협상 상황, 여기에 대한 사람과 세상의 시각이 담겨 있고요. 네. 또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 현재 상황을 뭐랄까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야 하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주권과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런 사람과 세상의 주장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칼럼은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게 핵심 조건이잖아요. 네, 핵심 조건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 트럼프가 이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걸 강조하는데요. 현금 선불이요? 네. 이게 지난 8월에 협상 타결됐다고 발표했을 때 이재명 정부 설명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난 9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면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심지어 무리한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컬럼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들려오는 협상 소식들을 보면 뭔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좀 지엽적인 조율에 그치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과 세상은 정부가 과연 제대로 버텨내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사람과 세상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정부뿐 아니라 재계, 또 정치권까지 향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재계 같은 경우는 이재용, 최태원 같은 주요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랑 골프 회동을 했다거나 현대차가 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재계가 너무 저자색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재계의 저자세 외교, 정말 공감 가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명분 아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아,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군요. 심지어 그 이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있잖아요. 소위 마스카 지원법. 네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컬럼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한국이 비용이랑 손실은 다 부담하면서 미국 군함을 건조해 주는 거다. 이건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적이네요. 사람과 세상의 분석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물론 이건 사람과 세상의 해석이고 주장입니다만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500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칼럼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고 일자리 35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또 전 국민이 49년 동안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와, 49년이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를 위해서 써야 하냐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의 이 외침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비교입니다.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대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이런 좀 강도적인 요구가 사실은 미국의 처한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분석해요. 아, 미국의 내부 상황이요? 네, 행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든지 또 불법 이주민 문제 때문에 군대까지 투입하고 거의 내전 상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네.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그 노킹스 시위. 이런 미국의 내부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협박이 어쩌면 몰락하는 자의 비명일 뿐이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하게 나와도 속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 우리가 너무 굴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런 분석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칼럼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그냥 거부하고 버티는 것. 버텨야 한다. 네, 중국이나 브라질처럼 맞서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그들도 미국의 압박에 맞섰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분석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선 버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사람과 세상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지금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노 트럼프, 그러니까 반 트럼프 범시민 대행진이나 시국 농성 같은 움직임들. 네, 노 트럼프 집회요? 네, 이런 시민들의 저항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빛의 혁명이 이제는 반 트럼프 투쟁으로 크게 일어나야 할 때다. 이게 사람과 세상의 최종적인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사람과 세상의 칼럼, 지금은 반 트럼프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의 주요 내용과 그 주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미 관계라는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특정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사람과 세상의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이 던지는 질문처럼 과연 우리가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저항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칼럼의 진단과 해법이 타당한지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